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시스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을 이해할 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일단은 가장 간단하게는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의 집합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데이터의 집합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데이터를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확장을 하면 되죠. 처음에는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데이터의 집합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중요한 용어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통합된 데이터나 저장 데이터, 운용 데이터, 공용 데이터 이런 거는요. 장단점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기 때문에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중요한 건 데이터베이스의 개념으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은 시험에 종종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가셔야 되고요. 중요한 단어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공용으로 아까 사용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중복이 되겠죠. 데이터의 중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의 장단점이다라는 얘기예요. 데이터가 많이 중복돼 있으면 그것을 걸러내고 그것에 대한 처리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고 공용화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일관성과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데이터의 보안을 보장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유지를 하려면 데이터 보안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요구사항 파악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장점, 중복의 최소화, 공용, 일관성과 무결성 유지, 보안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거 정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럼 단점으로는 뭐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하다라는 얘기죠. 처리하는 방법이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생기냐 시스템의 고장에 대한 예비 조치가 항상 있어야 되고요. 시스템이 고장 날 걸 대비해서 백업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의 유실과 회복이 어렵다는 얘기죠. 한번 잊어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백업을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비용을 많이 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에 있는 계좌나 각 계좌에 있는 금액들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다 손실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라고 하는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뭐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액세스 또는 오라클 또는 MySQL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지금 DBMS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DBMS의 같은 경우 어떠한 기능들이 있느냐 이거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되는데요. 정의, 제어, 조작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의, 조작, 제어 이 부분은 사실은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요소에 있는 데이터베이스 언어의 기능하고 언어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걸 좀 자주 이 언어와 그다음에 기능과 자꾸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같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우선 보죠. 정의 기능에 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될 형식의 구조에 대한 중요한 건 구조에 대한 정의와 처리 방식 등을 명시하는 것이 정의 기능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조에 대한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제어 기능은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무결성이나 또는 보안을 유지하고 권한을 검사하는 것이 바로 제어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어야겠죠. 정의 기능과 제어 기능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DBA라고 하는데요. DBA가 바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정의와 제어는 누가 관리한다?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한다. 왜?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고 제약 조건이나 처리 방식 등을 이것들을 명시를 해 놔야지만 그거에 따라서 제어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통해서 무결성도 유지를 하고 보안도 유지하고 권한도 유지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조작 기능은 뭐냐면 이 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 내가 검색하거나 삽입하거나 삭제하거나 갱신하거나 또는 연산 작업을 위해서 사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가 쓰는 거냐면 사용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 수단을 제공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용자가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검색하고 삽입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을 DBA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준 권리 안에서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다라는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조작 기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구성을 좀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는 스키마, DBMS, 데이터베이스 사용자 이러한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와 제약 조건에 관해 전반적인 명세를 기술한 것. 아까 뭐 하고 갔나요? 그렇죠. 정의 기능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정의 기능에 속하는 것 이라고 볼 수도 있고 이 스키마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외부 스키마가 있고 개념 스키마, 내부 스키마 요거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자, 외부 스키마는 일반 사용자나 프로그램의 관점으로 바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외부 스키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베이스 중 특정 사용자나 응용 프로그램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일부만 정의한 것, 데이터베이스 일부만 정의한 것을 외부 스키마라고 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념 스키마는 기관이나 조직 전체의 관점. 그러면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외부하고 개념은 외부는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베이스 바깥에 있는 사람들, 즉 일반 사용자는 응용 프로그래머라고 생각한다면 개념 스키마는 기관이나 조직체에 있는 관점에서 만들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내부 스키마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 관리자의 관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내부와 외부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대되는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죠. 사용자하고 응용 프로그램이고 그것을 관리하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시스템 설계자의 관점이니까 약간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저장 또는 물리적인 표현 방법을 정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특히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 개념 스키마가 가장 큰 범위죠. 개념 스키마가 가장 큰 범위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대한 논리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조 안에서 내부 스키마와 외부 스키마로 나눠지는데 내부 스키마는 시스템 프로그래머나 설계자의 관점이니까 조금 더 상위 개념에 있는 거고 그것의 하위 개념으로는 외부 스키마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크게 큰 개념으로는 개념, 내부 스키마, 외부 스키마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언어에는 아까 얘기했던 데이터의 정의어가 있다고 했고 데이터 제어가 있다고 했고 데이터 조작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DDL, DCL, DML 요거 같이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정의어에서 중요한 것은 데이터의 구조의 삭제, 변경을 위해 사용되는 언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정의어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에 보니까요. 테이블의 생성 변경 이것도 같은 말이죠.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이것들 사용하는 거. 아까 데이터 정의어나 제어어는 누가 쓴다고 했어요? 관리자가 쓴다고 했습니다.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사용을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그러면 명령어가 뭐가 있느냐? create 생성이라는 명령어고요. alter 바로 구조 변경을 의미하는 거고요. drop 삭제를 의미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제어는 말 그대로 아까 보안과 회복과 데이터 복구와 무결성에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commit 이것은 반영이라고 하는 명령어고요. 롤백 이 반영을 취소하거나 되돌리는 명령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grant 이건 허가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evoke 허가를 취소하는 명령어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의어와 제어를 구분하는 방법, 구조와
구조의 삭제와 변경을 하는 건 정의어. 데이터 정의어는 제어어는 보안 및 회복, 데이터 복구, 무결성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쓰는 명령어들 같이 구분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조작어는 바로 검색이나 추가나 삭제나 수정할 수 있는 언어. 거기에 해당하는 거는 비절차식 데이터 조작 언어가 있다라는 것과 절차식 데이터 조작 언어가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에 쓰이는 언어들은 select, update, insert, 그다음에 delete. 그다음에 검색, 갱신, 삽입, 삭제의 명령을 가지고 있죠. 위에 있는 내용과 똑같죠. 자, 그럼 이거는 누가 쓰겠습니까? DBMS와 인터페이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용자가 사이에서 쓰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셨죠? 앞에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정의, 제어, 기능에 대한 조작에 대한 기능에 대한 걸 이해하면 언어에 관한 것도 금방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시험에서 항상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이 부분은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데이터베이스의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가 있겠고요. 단말기를 이용해서 지리어, 쿼리죠. 지리어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응용 프로그래머, 데이터의 부속어와 호스트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머를 작성하는, 그래서 프로그래머죠. 작성한 프로그램은 데이터에 접근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중요하죠. 이건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감시, 관리하는 책임을 권한을 갖는 사람 또는 그룹, 이것을 DBA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의 개념과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개념 간단하게 이해하시고요. 장단점 잘 파악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데이터베이스 DBMS의 기능, 정의, 조작, 제어 기능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의 언어에는 정의어인 DDL과 조작어인 DML, 그리고 제어어인 DCL, 이거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